자, 이펙티브 자바 아이템 81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wait과 notified보다는 동시성 유틸리티를 애용해라 입니다. 아무래도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시성 유틸리티를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동시성 유틸리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그 전에 wait과 notified가 뭔지 정도는 알고 가야겠죠? 자,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 그림은 스레드 라이프 사이클을 설명한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으로 보실 거는 스레드의 상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크게 바뀝니다. 자, 동작할 수 있는 러너블 상태, 그리고 동작하고 있는 러닝 상태, 그리고 러닝 상태에서 락이 걸리거나 대기하는 상태인 난 러너블 상태를 이렇게 크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상태값들을 바꾸는 게 바로 앞에서 봤던 wait과 notified 메서드입니다. wait 같은 경우는 running에서 non-runnable로, notify는 non-runnable에서 runnable로 이러한 상태값을 스레드의 상태를 바꿔주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스레드의 상태를 바꿔주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동시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겠죠?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웨이트와 노티파이드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당연하게도 자바가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 되면서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스레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여러 인터페이스나 메서드가 이미 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고수준의 동시성 유틸리티를 사용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유틸리티는 저희가 앞에 아이템에서 많이 봤던 컨커런트 패키지 안에 있는 유틸리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패키지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아이템 80에서 실행자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 아이템 81에서는 동시성 컬렉션과 동기화 장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동시성 컬렉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성 컬렉션을 쓰라고 책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써야 되는 이유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상태 의존적 수정 메서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동시성 컬렉션은 동기화를 각 컬렉션 내부에서 진행합니다. 저희가 아이템 78이었나요? 79였나요? 네, 79에서 동기화는 내부에서 진행하지 말고 외부에서 진행하라라고 배웠는데, 동시성 컬렉션 같은 경우는 강력한 동기화와 스레드 안전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동기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컬렉션의 메서드를 수행하게 되면 락이 걸리게 되고요. 이 말은 즉, 다른 컬렉션의 메서드는 동작 불가한 상태가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 말은 또 다른 어떤 말로 해석할 수 있냐면, 여러 기본 동작을 하나의 원자적 동작으로 묶을 수 없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스레드를 관리하는데 메서드를 하나만 쓸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개의 메서드를 하나로 묶어서 원자적으로 사용하고 싶을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바로 상태 의존적 수정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동시성 컬렉션에 다음과 같은 메서드들이 존재하는데, 말로 설명하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컴퓨터를 가지고 한번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주 간단한 메서드 코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컨커런트 패키지 안에 있는 동시성 컬렉션인 컨커런트 해시 맵을 가지고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해당 맵에 처음에 키라는 스트링 값을 키로 하고, 그리고 밸류를 0으로 설정해놨습니다, 처음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스레드에서 1000번의 포문 1000번을 돌아서 그 0이라는 값을 계속 더 1을 두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레드에서 똑같이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그 맵 안에 담겨 있는 그 밸류 값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돌렸을 때는 다음과 같은 결과값이 나왔고, 두 번 돌렸을 때는 이렇게 나왔고요. 죄송합니다.
처음 돌렸을 때는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 돌렸을 때는 이렇게 나왔고, 세 번째 돌렸을 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거는 4,000이란 값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매번 시도를 할 때마다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저희가 풋과 get 메서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풋과 get은 원자적으로 여러 개 묶었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른 메서드, 이제 이런 원자적으로 묶어줄 수 있게 해주는 메서드인 컴퓨트 메서드를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컴퓨트 메서드는 그냥 간단하게 해당 키값을 가진 밸류 값을 꺼내서 그 밸류 상태를 바꿔주는 메서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해당 메서드를 이용해서 한번 해봤더니 첫 번째 시도 저희가 예상했던 4,000 나왔고요. 두 번째도 4,000, 세 번째도 4,000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여러 메서드를 원자적으로 하나를 묶어서 실행하고 싶은 경우가 많을 텐데, 그렇게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동시성 컬렉션을 사용해야 된다. 이 예제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바로 좋은 성능입니다. 자, 앞에서 봤던 컨커런트 패키지가 등장하기 전에 과연 자바에서 동시성을 위한 컬렉션을 준비를 안 해놨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컬렉션이라는 인터페이스 안에 싱크로나이즈라는 메서드 이름이 붙은 컬렉션이 다음과 같이 구비가 되어 있었는데, 책에서는 이걸 쓰지 말고 컨커런트와 같은 동시성 유틸리티를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건데 성능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하신다면, 자, 유명한 두 가지를 비교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랜덤으로 해서 쓰기 작업을 한 결과를 살펴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인 컨커런트 해시맵, 컨커런트 패키지 안에 있는 동시성 컬렉션이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리드 작업을 해봤는데 똑같이 동시성 컬렉션이 더 빠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랜덤으로 동시에 리드라이트 해봤을 때도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존에 있던 컬렉션, 싱크로나이즈 컬렉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컨커런트 패키지에 있는 동시성 컬렉션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또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동시성 컬렉션을 써야 하는 이유로 두 번째는 좋은 성능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는 컬렉션이 있다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는 이라는 특징은 아무래도 멀티스레드를 다룰 때 매우 중요한 특징이겠죠. 그래서 이런 컬렉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성 컬렉션을 써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블로킹 큐, 블로킹 덱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앞에 아이템 80에서 배웠던 실행자는 해당 컬렉션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동시성 컬렉션을 써야 하는 이유 총 3가지 이렇게 알아봤고요. 동시성 컬렉션을 저희가 사용만 한다면 메서드를 원자적으로도 묶을 수 있고, 성능도 챙길 수 있고, 그리고 동시성을 쉽게 다룰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동시성 컬렉션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동기화 장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화 장치는 뭐냐면 간단하게 스레드 작업을 조율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 개의 스레드를 서로 조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레드 A가 작업을 완료하면 스레드 B가 작업하고, B가 작업이 완료되면 C를 작업해. 이러한 조율을 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혹은 A, B, C 세 개의 스레드를 돌리기 전에 어떤 특정 상태값을 조정하고, 그 상태값 조정이 모두 완료가 되면 동시에 시작해라는 조율의 예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스레드들의 조율을 해주는 장치를 이제 컨커런트 패키지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카운트다운 렛치에 대해 사용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어떤 메서드를 만들 거냐면, 여러 메서드를 동시에 시작해서, 여러
스레드를 동시에 시작해서 모두 완료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 메서드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를 이제 동기화 장치를 통해서 한번 해볼 건데, 저는 이 코드를 좀 이해하기 처음에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세세하게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카운트다운 렛치라는 걸 정의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렛치의 핵심은 카운트다운 메서드가 특정 횟수만큼 호출될 때까지 대기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컨커런시 같은 경우는 몇 개의 동작을 동시에 수행할 건지를 나타내는 인트 값인데요. 그 인트 값을 저렇게 전달해주면, 만약에 그 값이 1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레디 같은 경우는 10번의 카운트다운 메서드를 호출될 때까지 대기하는 거고요. 스타트는 1번, 그리고 던 같은 경우도 똑같이 10번을 대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저렇게 카운트다운 렛치를 정의해 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익스큐터 실행자를 통해서 이제 동작을 실행할 겁니다. 포문을 돌려서. 자, 여기서 보시면 처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레디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해당 작업이 준비가 완료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저 메서드가 실행이 되게 되면 저희가 맨 처음에 정의해놨던 레디 카운트다운 렛치의 카운트가 하나하나씩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렇게 레디 카운트다운을 올렸으면 이제 스타트에 await 메서드를 실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await 메서드는 카운트다운이 실행될 때까지 대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 보면 밑에서 보시면 스타트 나노해서 그 동작하는 시간을 측정하고 나서 스타트 카운트다운 메서드를 실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앞에서 봤던 await 걸어놨던 것이 풀리게 되면서 액션.run, 즉 저희가 정해놨던 동작이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컨커런시 안에 그 여러 개 동작들이 동시에 액션.run을 통해서 동작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모든 동작이 완료가 되면 done countdown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앞에서 저희가 정의했던 똑같이 카운트다운 렛치에 카운트가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런 카운트가 모두 다 쌓이게 되면 최종적으로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뺨으로써 동작하는 시간을 반환하는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느라 왔다 갔다 설명하느라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await 메소드랑 그리고 카운트다운 메소드 이 두 가지만으로도 여러 동작을 그리고 관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도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동기화 장치로 저희가 여러 동작의 순서를 쉽게 제어하고 관리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동시성 컬렉션과 동기화 장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성 유틸리티는 저희는 왜 사용해야 하는가, 왜 선택해야 하는가? 이유는 크게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실행자, 동시성 컬렉션, 그리고 동기화 장치 같이 많은 인터페이스나 메서드를 지원해 줌으로써 저희가 여러 가지 스레드의 동시성을 관리를 매우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내부적으로 알아서 최적화를 해놨기 때문에 안전함과 성능을 보장할 수가 있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는 이러한 유틸리티가 등장하기 전에는 웨이트랑 노티파이드 메서드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스레드를 깨우고 락시키고 이런 걸 저희가 직접 해줬어야 했습니다. 즉 하드 코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러한 도움을 주는 인터페이스나 메서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동시성 유틸리티를 사용하자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현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새로 짜게 된다면 동시성 유틸리티를 사용하는 것이 100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회사 가셔서 레거시 코드를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레거시 코드 안에 wait과 notified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수정하면 안 된다라는 회사의 지시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웨이트 메서드 같은 경우는 대기 방법본 안에서만 사용하자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notified보다는 notified or를 사용하자. 이 두 가지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챕터의 핵심은 제가 생각하기엔 동시성 유틸리티라고 생각해서 동시성 유틸리티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해당 만약에 이 두 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아이템 81, wait과 notified보다는 동시성 유틸리티를 애용하라는 여기까지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